저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 비엔나에서 자랐어요. 역사와 일상의 부드러운 소리로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제 이름인 메일을 받게 되었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고 느껴서인지 제 이름이 잘 맞았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비엔나의 친숙한 광경과 소리를 좋아했지만 저는 멀리 떨어진 곳, 즉 한국이라는 곳을 꿈꾸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의 예술, 음악, 드라마에 매료되었어요. 작은 방에 앉아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공간을 채우고 작은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던 기억이 있어요. 마치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 세계는 밝은 색상,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음악은 제 귀를 새로운 리듬으로 채워주었고, 박자마다 제 심장은 기쁨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는 볼 것도, 배울 것도 훨씬 더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제 열정을 이해해 주시진 않았어요. 학교에서 한국 드라마의 아름다운 의상과 감동적인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몇 반 친구들은 웃으며 왜 이런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니? 라고 물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보여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마음을 찔렀고 저는 슬펐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도 저처럼 모든 문화의 마법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갔어요. 저는 모든 문화의 아름다움을 믿었고 한국이 경이로움과 친절함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로 걸어갈 때마다 저는 한국의 거리를 상상했어요. 한국의 거리는 다채로운 간판, 친절한 얼굴, 그리고 따뜻한 인사들로 가득할 거라고 느꼈어요. 활기찬 시장과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그려보았어요. 눈을 감으면 부드러운 빗속을 걷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숨겨진 골목길을 헤매며 피부에 시원한 물방울이 닿는 느낌을 상상했어요. 이런 한국에 대한 비전은 비엔나에서 가장 추운 날에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집에서는 잡지나 인터넷에서 본 한국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곤 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 달콤한 떡의 맛, 평화로운 사찰의 매력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가끔은 가족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대부분은 이해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꿈 때문에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하여 제 눈으로 그 모든 경이로움을 직접 보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제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오해받거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슬플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빛나는 장면들이 떠올라 주었어요. 그 장면들은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어두운 날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든지 항상 제 마음을 강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자신과 모든 분들에게 꿈을 따르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한국에 대한 꿈은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흥분과 결의가 섞인 마음으로 연습했어요. 배운 단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그곳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었어요. 심지어는 제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으며 한국인의 따뜻함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비엔나에서 시작된 불꽃,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자라난 불꽃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의 꿈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색깔이라고 믿으며 이 불꽃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한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꿈으로 가득 찬 마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배낭을 짊어진 채 저는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던 가족과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말씀과 부드러운 포옹 덕분에 제가 아침 고요의 나라로 알려진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날 때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평화로운 아침, 조용한 거리, 마치 예술가가 그린 것 같은 풍경을 상상했어요. 비행은 길었고 때로는 긴장되기도 했지만 저는 볼 수 있는 모든 멋진 것들을 계속 생각하며 힘을 냈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비엔나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공항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한글로 쓰인 밝은 간판이 보였고 근처 길거리 음식에서 풍기는 공기는 상큼하면서도 약간 매콤했어요. 거리는 친절한 결의로 빠르게 걷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설렘이 들었지만 동시에 약간 길을 잃은 기분도 들었어요. 저는 새로운 언어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든 표지판, 모든 대화, 모든 방향이 마치 풀어야 할 퍼즐과 같았어요. 분주한 시장 한가운데 서서 지역 주민들의 수다에 둘러싸였던 제가 완전히 압도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한 친절한 나이든 여성분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몸짓도 해주셨어요. 그 따뜻함 덕분에 저는 추운 날에 편안한 담요에 쌓인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길을 잃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항상 도와줄 분들이 계셨어요. 유명한 사원으로 가는 길을 물었던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분주한 모퉁이에 서서 지도를 들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한 친절한 남성분이 제 어려움을 알아채시고 멈춰서서 인내심 있게 길을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종이에 간단한 스케치를 그려주신 덕분에 제 여행이 덜 두렵게 느껴졌고 큰 감사함을 느꼈어요. 또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친절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이웃분들이 저를 작은 집이나 길거리 음식 노점으로 초대해 주시며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저는 낮은 탁자에 앉아 쌀쌀한 날씨에 위로가 되는 매콤한 떡과 따뜻한 수프를 먹었어요. 한 입 한 입마다 맛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의 배려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친구야, 여기서 환영이야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가 제게 전해졌어요. 가끔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외로움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모국어의 익숙한 소리와 비엔나의 편안한 일상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공원이나 분주한 쇼핑가를 걸을 때마다 친절한 미소와 도움이 되는 몸짓들이 천천히 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었어요.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친절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많이 탐험할수록 저는 모든 작은 디테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마치 겨울에 부드럽게 내리는 눈처럼 혹은 봄에 피어나는 밝은 꽃처럼요. 한국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그 이야기에 살아있는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제 여행은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친절한 얼굴과 도움의 손길을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집에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고요한 아침의 땅이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임을 그리고 그 감정이 영원히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임을 깨달았어요. 3장 새로운 시작과 따뜻한 만남. 한국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저는 제가 여기 정말 속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 언어 학교에 등록하게 되었고 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았어요.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책에서만 읽었던 그곳의 얼굴들을 보니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한국어를 배우며 수업마다 이 멋진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 코드를 푸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는 간단한 단어와 구문을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단어를 잘못 발음하면 웃음이 터졌고 마침내 제대로 발음했을 때는 환호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선생님들은 인내심 있고 친절하셔서 학습을 즐겁게 만들어주셨어요. 쉬는 시간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저는 그분들께 비엔나의 오래된 건물과 조용한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렸고 친구들은 한국의 번화한 시장과 아름다운 궁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든 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따뜻한 마음의 세계로 열리는 창문 같았어요. 밝고 화창한 어느 날 저는 분주한 지역 시장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신선한 과일, 매콤한 길거리 음식, 그리고 수공예품을 진열한 다채로운 노점들에 감탄했어요. 시장은 온통 소리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이 부르고 사람들이 흥정하고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내는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천천히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신 한 노부인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순복이셨어요. 단순한 드레스를 입으시고 조용하면서도 품위 있는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순복 씨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서 마치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저를 근처에 있는 작은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잠시 주저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미소 덕분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분의 아늑한 주방에서 순복 씨께서는 저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간 만든 김치를 내어주셨어요. 그 향기는 유혹적이었고 맛은 제가 전에 먹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낮은 나무 테이블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순복 씨께서는 자신의 삶과 한국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부엌의 각 요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레시피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지혜의 반짝임이 담긴 눈으로 제게 바라보셨어요. 주변 사람들과 사랑과 추억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나라를 넘어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곳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순복 씨께서 축제와 가족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테이블에 앉아 맛있는 식사를 하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새로운 희망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이 들려주신 각각의 이야기는 마치 저를 한국 문화의 구조 속에 더욱 깊게 엮어주는 실 같았어요. 저는 김치의 역사, 추수감사절의 특별한 의식,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끄는 어르신들에 대한 깊은 존경에 대해 배웠어요. 그날 순복 씨의 집을 나서면서 저는 따뜻한 기분으로 시장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소한 만남이라도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경험한 친절은 외국 땅에서도 모두가 들을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임을 믿게 해주셨어요. 순복 씨를 만난 것은 제 여정을 의미 있게 채워준 많은 따뜻한 만남 중 하나였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히 언어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를 쌓고 다른 분들께서 주신 이야기들을 제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든 미소,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함께한 식사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느꼈어요.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맞이하고 일상을 문화와 사랑의 축제로 바꾸는 그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이 따뜻한 만남들이 늘 저를 인도해주며 이 아름다운 땅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 번의 여행이 제 인생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건 한국 여행. 제 이름은 카롤로이고 평생 모든 것을 동전과 센트로 측정해왔어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몬타뇰라에서 자라면서 저는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익혔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페니를 저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깊은 곳에서 저는 가족의 따뜻한 웃음과 사랑을 그리워했어요. 그 감정은 제가 안정을 추구하면서 접어두었던 것이었어요. 제 딸 카밀라는 항상 용감하고 활기찼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한때 제가 가졌던 불꽃, 세상의 아름다움을 믿는 불꽃을 보았어요. 어느 날 카밀라는 밝은 눈과 부드러운 미소로 아빠, 같이 여행 가요. 한국을 방문해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봐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비용과 위험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여행은 돈을 쓰는 것을 의미했고, 돈은 제가 항상 안전한 삶의 기초라고 생각해온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카밀라의 희망과 흥분이 가득 찬 말 한마디가 천천히 제 의심을 녹여주었어요. 결국 저는 동의했지만 이 여행이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을 기억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 저는 그 나라의 활기찬 에너지에 깜짝 놀랐어요. 분주한 거리, 다채로운 시장, 심지어 초겨울에 내리는 눈조차도 제가 본 어떤 것과도 다른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모든 구석구석이 전통과 친절함이 풍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어요. 항상 숫자와 저축에만 집중했던 저는 갑자기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가 어떤 동전보다도 훨씬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행 내내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번잡한 거리를 걷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돕고 식사를 나누며 마음껏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혼자 지내며 세웠던 돈과 안전에 관한 옛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저는 인생이 단지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느 추운 저녁이 제 기억에 생생히 남아요. 우리는 눈 덮인 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났어요. 추운 겨울 공기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걱정이 제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두려움을 반영하듯 울부짖었어요. 저는 떨면서 앉아 있었고 돈과 안전에 대한 오랜 믿음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런데 카밀라는 부드러운 손길로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우리는 함께 안전해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희망의 불꽃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제 몸은 추위의 영향을 받아 병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한 병실에 있었고 창밖으로 부드러운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카밀라는 밤낮으로 제 곁에 머무르며 끝없는 사랑과 따뜻함으로 나를 돌봐주었어요. 딸의 배려 깊은 눈빛과 친절한 말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놓쳤던 따뜻함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동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들 사랑 보살핌 그리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공유된 희망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천천히 쉬고 회복하면서 제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어요. 제 주변에 쌓았던 차가운 벽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점점 더 귀중하게 다가왔어요. 한국의 아름다움, 친절한 낯선 분들, 활기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은 제 눈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열어주었어요. 저는 인생이 그저 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카밀라와 함께한 이 여정은 저에게 변화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저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따뜻함을 품게 되었어요. 공유된 미소, 부드러운 말, 그리고 사랑은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단순하지만 소중한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라는 결심을 굳힌 날을 기억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교과서를 훨씬 뛰어넘는 친절과 교훈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만난 모든 분들이 제게 마음의 일부를 나눠주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 미소, 따뜻한 몸짓은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국민과 전통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공부를 계속하면서 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길이 보였어요. 저는 한국 문화의 마법이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람들과도요. 저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꿈꿔왔어요. 그 생각이 제 가슴에 타오르면서 저는 공부를 마치고 비엔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제 목표는 학교를 열어 모든 수업과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며 사랑과 문화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비엔나로 돌아온 후 한국에 대한 기억은 제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남아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모습, 분주한 시장에서 낯선 분들의 친절한 고개 끄덕임, 집에서 만든 김치와 따뜻한 국물의 맛을 생생히 기억했어요. 이러한 기억들을 지침으로 삼아 저는 새로운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디어를 모으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귀 기울여 줄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엔나의 일부 분들이 호기심을 보이셨고 다른 분들은 약간 불확실해 하셨지만 저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저에게 친절과 지혜를 보여주신 한국 교사들을 초대하여 제 학교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도록 했어요. 또한 지역 예술가와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언어 수업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제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환영받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 학교의 모든 수업은 작은 축하 행사와 같았어요. 한글과 간단한 문구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지만 한국 전통 예술의 역사, 오래된 축제의 배경 이야기,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전통 한국 공예품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할 때 저는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흥분은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모든 도전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제 학교는 친숙한 비엔나 세계와 새롭고 매혹적인 한국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동시에 제 친구 카롤로와 그의 딸 카밀라와 함께한 여정도 계속 제게 영감을 주었어요. 공통의 친구들로부터 카롤로께서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천천히 옛 습관을 버리고 변화해 갔는지 듣게 되었어요. 그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단순한 친절함이 사랑과 공유된 경험으로 가득 차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저는 종종 카롤로께서 조용한 한국 식당에서 굴 한 접시를 드시며 웃음이 터지는 모습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분의 여정은 우리 모두가 쌓아 올린 다리가 수많은 작은 친절의 순간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제 학교는 곧 차이를 기념하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저는 학생들의 이야기와 꿈에 귀 기울이며 어떤 학생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또 어떤 학생은 한국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수업은 대화였고 모든 수업은 함께하는 여정이었어요. 제 학교가 단순히 공부하는 장소를 넘어 모든 학생들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는 집, 즉 사랑과 문화, 그리고 이해로 단결된 가족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이를 통해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이 제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미소의 따뜻함과 공유된 이야기의 위안이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여정은 완벽한 원을 이루었고 이제 저는 문화가 단순히 공부하는 주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랑의 다리라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비엔나에 있는 한국어 학교를 둘러보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빛이 번쩍이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 해가 지난 후 우리 학교는 모든 계층의 분들이 모여 음악, 춤, 예술,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는 바쁜 커뮤니티 센터로 성장했어요. 저는 종종 센터 복도를 걸으며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취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곳은 비엔나의 조용한 구석과 한국의 활기찬 정신을 잇는 문화간 다리였어요. 처음 학교를 열었을 때 저는 희망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을 품었어요. 오스트리아 동포들과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나누겠다는 꿈을 꾸었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당신은 자신의 꿈을 따르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의미로 다가왔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저는 또한 이탈리아 출신의 친절한 남자 카롤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요. 그의 삶은 딸 카밀라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한때 모든 동전을 세고 엄격한 저축 규칙에 따라 살던 그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의 온화한 친절을 경험하며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학교 행사 중 긴 테이블에 모여 음식과 웃음이 가득한 자리를 함께했을 때 카롤로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간단한 식사와 따뜻한 미소 몇 번으로 사랑과 추억이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말씀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매우 다른 삶조차도 친절과 성장이라는 공통된 실마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희 커뮤니티 센터의 학교는 차이를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축하하는 곳이 되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풍부한 역사, 다채로운 축제,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을 발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모든 수업이 친구들 간의 즐거운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어린이와 성인 모두가 한글을 쓰는 법을 배우고 교사들이 전통 한국 노래와 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수업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특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센터를 거닐며 방 가득 웃음, 음악 그리고 친근한 수다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즐겼어요. 학생들이 가족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면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고 카롤로와 같은 우리 커뮤니티의 연장자분들도 합류하여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교류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를 하나씩 쌓아 올린 셈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와 카롤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함께 엮여 아름다운 사랑과 이해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냈는지 새삼 느껴져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이 파장 효과를 내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모으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의 작은 학교가 열린 마음으로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때 그 차이가 어떻게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빛나는 사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의 여정은 단순한 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몇 년이 지난 후 그 꿈은 조화의 유산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종종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를 환영해 주셨던 부드러운 미소, 배려하는 말, 그리고 따뜻한 몸짓을 떠올려 봐요. 그 기억들은 모든 수업, 모든 행사,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 속에 살아있어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사랑, 문화, 그리고 친절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서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보물이라는 진실을요.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 마주하는 모든 미소, 경험하는 모든 친절한 행동들이 이 소중한 유산을 더욱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어요. 우리의 공유된 여정은 마음을 열고 꿈을 따를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고, 모든 문화가 기념되며 모든 분들이 집에 있는 듯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우리의 이야기와 사랑을 세상과 계속해서 공유함으로써 조화의 유산이 더욱 풍성해질 것임을 확신해요. 감사합니다.